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여러분 스윙 투자 하시려면,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저기 이제 시간이 주식을 계속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단타보다는 스윙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윙은 어떤 종목으로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손절 기준만 잘 정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산중공업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윙 매매로 매매했다가 튀어 오를 때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 사서 나는 뭐 몇천 원까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투자 경력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렇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주식이 있고 또 시간을 들여서 그걸 검증을 하고 이 주식은 그렇게 가더라 이 검증을 하고 또 아닌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 만약에 한 3, 4개월 버텼는데 다시 제자리로 오면 어쩔 거예요. 그죠? 3, 4개월 버텨서 50% 수익 냈어요. 아니면 100%까지 봐야지. 근데 50% 수익 냈다가 다시 10%, 5% 이런 수익으로 내려오면은 낭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할 때 한번 튀어 오를 때 그냥 매도하는 게 1차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현명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보통 매수를 하는 게 좋냐?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급등을 내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면 얘가 지금 18%까지 올랐고 19% 올랐고 17% 올랐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예전에 KM제약 같은 걸 매수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걸 또 매수해갖고 뭐 이번에 돈을 크게 버셨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KM제약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제가 왜 그때 얘기했냐면 얘를 보시면 이때도 엄청나게 그냥 계속 막 급등을 해요. 이제 뭐 내려가는 도중이긴 하지만 밀리는 와중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 뒤로도 또 20% 이상 오르기도 하고 또 상한가를 또 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뭐 한 달 지나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또 급등하고 그리고 또 상한가 만들어내고 이런 반복적인 급등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좀 이제 잊혀질만 했죠. 한 2, 3개월 지나면 우리 투자자들의 생각에서는 많이 지워져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다가 또 이제 급등을 내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종목들이. 그렇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한 달 채 안 돼서 급등을 내는 이유는요. 이 종목에 수급이 잘 붙는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잘 붙는다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회사에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세력도 들어오는 거고 뭐 외인이나 기관도 들어와 주는 겁니다. 그 외인이나 기관도 같이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좀 밑에서 박스권인데 급등을 잘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그런 애들을 좀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럼 매수를 언제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지지선이나 기본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막 얘 급등 잘 내니까 뭐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뭐 여기서 밀렸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사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이 여기겠죠. 이건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겠죠. 그럼 이런 라인에서 이제 사서 오를 때 팔고 이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이제 제일 좋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매매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럼 왜 이 매매를 뭐 잘 안 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왜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매매를 왜 안 할까요? 이런 거를 답답하니까 그래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 초보자들의 특징이 조급증이에요. 조급해요. 빨리 수익 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2개월, 3개월을 기다리는 걸 못해요. 투자하면서. 그 조급증 때문에 이런 매매를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했다가 기다렸다 답답해서 더 밀리길래 그냥 불안해서 팔거나 매수하고 기다렸는데 뭐 잘 안 오르고 뭐 다른 테마주는 막 금방 오르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뇌동매매식으로 종목을 갈아타거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기법은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 경험과 그런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는 다듬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영역과 개인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창 같은 종목도 사실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래핀 2차 파동을 얘기했을 때 지목한 점이 있는데 뭐 결국은 얘도 이렇게 또 힘을 주면서 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힘을 너무나 잘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한가도 잘 만들었었고 힘도 잘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 친구는 눌릴 때마다 급등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분 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규 상장주는 어떻습니까? 신규 상장주는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노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막연해요. 막연해요. 당장 수급이 들어오면 며칠 안에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 거의 뭐 시한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쭉 이제 데이터를 쌓아왔고 바닥을 다졌던 그런 종목들은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판단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까지도. 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좋은 종목들을 힘이 좋았던 종목들을 좀 많이 모아놔서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냥 막연하게 다른 거 매수하는 것보다 좀 더 좀 수월하실 거예요. 뭐 최근에 이런 루트로닉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관중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던 애들 있잖아요. 금호전기도 마찬가지고 다 관중 넣어놨다가 어떤 적절한 선에서 계획을 잡고 매수를 하라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죠, 이게. 그럼 얘는 이제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오는데 힘이 빠지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내가 지정한 가격,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가격에서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뭐 최소 한 달, 두 달 정도는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게 뭐 장투인가요, 그게? 장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바닥에서만 잡으면 전 스윙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장투로 안 가도 스윙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계획대로 그냥 옆으로만 쭉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는 이러한 매매를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급등을 냈던 종목. 변동성이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급등을 냈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볼까요? 아까 전에 봤던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아까 봤던 KM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유형이 포함이 됐었고요. 삼성 출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삼성 출판사 역시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줘요. 이런 종목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0% 이상 급등했다가 또 갭도 띄었다가 또 뭐 18%까지 올랐다 욕한 거 아니에요. 또 24%까지 올랐다가 또 잠잠해질만 하면 그죠? 잠잠해질만 하면 또 밑에서 또 힘을 주고 네, 이런 식으로 두 달 지나지 않아서 또 급등을 내주고 이런 종목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바이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이렇게 움직임을 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아까 KM제약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면 기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대신에 이제 이런 젠백스는 좀 예외인 건 뭐냐면 젠백스 같은 경우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깊게 눌린다. 그럼 깊게 눌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에서는 이제 건들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적인 또 전제로 해야 돼요. 예. 왜 이건 또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왜 그렇게 하냐? 상투권 세력이 언제 버릴지 모른다라는 압박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세력이 버리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50%는 그냥 우습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안 돼요. 손절만 나올 수도 있어요. 손절 뭐 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것도 괜찮은 거죠.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움직임 없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한 달의 기간을 더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한 달의 기간을 더 봤다가 그 안에서 이제 또 어떤 단기 상승을 노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매수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입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공부 관점으로 보시길 바래요. 제가 공부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공부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제 의도가 다르면 안 되죠. 필링크도 마찬가지. 필링크도 여기서 또 급등 나오고 갭을 12%나 띄운 적이 있어요. 또 시간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서 16% 뛰었고 지금도 또 급등했죠. 그러면 이거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 같은 원리예요. 2차 파동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말지는 이제 2차 파동, 그러니까 두 번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몇 번은 더 움직일 겁니다. 이제 단기간으로 몇 번은 더 움직이고 뭐 거기 상한가를 찍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오르는 감이 있으면 또 못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식을 바닥에서 눌릴 때 급하게 말고, 난 직장인이니까 좀 천천히 조급증 버리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타는 왜 하냐? 단타는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튀어오를지 모른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언제 튀어올지 모르고 또 빨리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타 같은 경우는 다르죠. 단타는 이제 어떤 기준을 잡고 대응만 잘하면 이제 매일매일의 어떤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되잖아요. 단타라는 건. 그러니까 돈을 계속 회전시켜서 유망한 종목들을 잡고 계속 이제 움직이고, 또 단타라는 것도 재미로 또 하는 사람도 있기도 있어요. 간혹 보면은 성향 자체가 길게 가져가는 걸 못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단타라거나 또는 전업 투자자들이 단타를 하죠. 전업 투자들은 저렇게 막연하게 기다려서 언제 수익 나올지 목 빠지게 기다릴 수 없거든요. 돈이 엄청 많아서 다 분산 투자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장이 꺾일 때 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건 또 비추고, 그러기보다는 이제 단타로 회전해서 시장 영향을 덜 받으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단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